인간관계론과 짝을 이루는 데일 카네기 최고의 역작. 걱정이 내 인생을 망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워런 버핏이 직접 적용한 걱정 없는 인생의 핵심 원리. 나는 데일 카네기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 안녕하세요.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이란 책을 가져왔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책은 자기 개발의 필독서로 알려져 있죠. 지난 영상에 올린 인간관계론에 이어 이번엔 자기관리론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걱정 없는 삶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걱정 습관을 없애는 검증된 방법과 실천법. 이 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꼭두 새벽부터 농사일을 도와야 하는 환경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품고 꿈을 향해 정진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즐겼으며 학교 토론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그는 워런스버그 주립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교사, 세일즈맨 등 사람을 대하는 여러 직업을 거쳤다. 그는 1912년 YMCA에서 대화법 및 대중연설을 가르치며 일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풍성한 사례와 더불어 당장이라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인 원칙을 제시한 그의 강의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수업 시간은 많은 사람이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장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자기 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다. 처세, 자기관리, 화술, 리더십 등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 이 책은 총 10부로 나뉘어져 있다. 걱정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법.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비판을 받아도 걱정하지 않는 법.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7가지 자세와 피로와 걱정을 예방하고 활력과 의욕을 높이는 6가지 법칙 등 돈 걱정을 줄이는 방법 외에 걱정을 극복한 32편의 생생한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다. 개미 구멍 하나가 큰 제방뚝을 무너뜨린다라는 속담이 있다. 사소한 걱정에 쉽게 마음을 내주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걱정은 우리의 슬픔을 덜어주지 않는다. 도리어 오늘 살아갈 힘을 앗아가기에 걱정이 인생을 좀먹도록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베스트셀러 인간관계론 저자인 데일 카네기는 성인들에게 화술과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동안 걱정이 모든 인생 문제의 주 원인이자 자기관리의 핵심 요소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법을 교육하기로 마음먹는다. 수상한 실험실이 있다.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가 나타나는 측정 기구도 없고 화학물질이 가득한 선반도 보이지 않는다. 빼곡하게 들어찬 사람들이 열띤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눌 뿐이다.
이름도 특이하다. 걱정 극복 실험실. 과연 이곳에서 누가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일까? 실험실을 연 사람은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다. 평범한 세일즈맨에서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명강사로 거듭난 그는 모든 인생 문제의 주 원인이 걱정임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다. 카네기는 이들이 걱정을 떨쳐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고자 교육 과정을 만들고 교과서가 될 만한 원고 집필에 매진했다. 이를 위해 그는 걱정을 다룬 동서고금의 온갖 자료를 샅샅이 훑으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었다. 무엇보다 170여 개 도시에서 개설한 강좌를 세계 최초의 걱정 극복 실험실로 삼아 연구 결과를 일상에 적용했으며 수천 건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그는 걱정 없는 삶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걱정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나쁜 습관임을 인식하고 걱정이 자신을 망치기 전에 잘 조치하자 참여자들의 삶도 놀랍게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공식과 축적된 노하우를 모아 간결하게 정리한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 7년에 걸쳐 집필한 이 책에는 걱정을 떨쳐내게 해줄 모든 지혜가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담겨 있다. 또한 각계각층의 명사들과 평범한 이웃들의 생생한 사례와 함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모두 그가 활동하던 20세기 초부터 한 세기에 걸쳐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다. 지금의 나를 넘어 보다 행복한 인생을 꿈꾼다면 핵심을 콕콕 집어 전달하면서 무기력한 일상을 깨우고 변화의 길로 이끄는 카네기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자. 불행과 걱정거리가 몰려와도 흔들림 없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법. 이 책은 장황한 이론을 나열하지 않는다.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풍성한 사례와 함께 전달한다. 그가 의도한 것은 항상 곁에 두고 펼쳐볼 수 있는 핸드북이기 때문이다.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해줄 마법의 공식. 직업상의 걱정을 반으로 줄이는 법. 피로를 풀고 젊게 사는 법 등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선뜻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이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이 말은 허풍이 아니다. 카네기는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과 걱정을 분석하는 기술을 단단하게 다진 후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돈 걱정을 줄이는 법,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자세, 비판을 받아도 걱정하지 않는 법, 행복과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등으로 주제를 확대해 나간다. 이 책이 우리들에게 실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걱정이 짙은 안개처럼 우리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서구 사례가 담겨 있지만 보편적인 적용점이 많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감이 전혀 없다. 도리어 내가 유별난 걱정왕이 아님에 안심하게 되고 내가 겪는 것과 비슷한 문제를 극복한 사례를 읽으며 희망을 얻는다. 불행과 걱정거리가 몰려와도 흔들림 없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카네기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자.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법은 결정이다. 많은 사람이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망가뜨린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회복해 보려고 애쓰는 대신 억울함에 가득 차서 최악의 경험과 격렬한 싸움에 몰두한다. 결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생각이 고착된 우울증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는가?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지게 되고 결국 이 책을 통해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보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보라.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라. 결정했다면 즉시 실행하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여가 시간을 즐겨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어렵지 않게 행동에 몰두한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난 뒤의 시간이 위험하다. 여가를 즐겨도 되는 자유시간. 가장 행복에 겨울 법한 그 시간에 걱정이라는 이름의 음울한 악마가 우리를 공격한다. 그때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발전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건 아닌지 오늘 상사가 한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이러다가 대머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텅 빈 정신도 채워지기 마련이다. 무엇으로 채워질까? 보통은 감정이다. 걱정, 두려움, 혐오, 질투, 부러움과 같은 감정은 태고의 활력과 역동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생각과 느낌을 몰아내 버린다.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당신이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영향력이 큰 존재일수록 그것을 걷어차는 사람들은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마련이다. 지금은 윈저공이 된 에드워드 8세는 왕세자 시절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데번셔의 다트머스 대학에 다녔는데 미국으로 치면 아나폴리스의 해군 사관학교에 해당했다. 당시 왕세자는 14살 정도였다. 하루는 해군 장교 한 사람이 왕세자가 우는 모습을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왕세자는 처음에 입을 다물었지만 결국 전말을 털어놓았다. 생도들이 그에게 발길질을 한 것이다. 대학 학장은 생도들을 불러 왕세자가 고자질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다음 왜 하필 왕세자를 골라서 괴롭혔냐고 물었다. 한참을 주저하고 망설이며 몸을 베베 꼬던 생도들은 마침내 이렇게 털어놓았다. 훗날 영국 해군의 지휘관이나 함장이 된 뒤 예전에 왕을 걷어찬 적이 있다면서 뻐기고 싶었다는 것이다. 당신이 두들겨 맞거나 비판을 받을 때 가해자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경우는 대체로 당신이 훌륭한 일을 해냈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 줍니다. 긴장도, 휴식도 습관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데 쓰는 에너지의 절반이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을 수 있다면 걱정거리는 사라질 것이다. 걱정이란 후천적으로 학습된 나쁜 습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걱정하는 습관을 고쳐줄 세 가지 규칙이 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라.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일을 하라.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피로의 원인은 걱정, 긴장, 감정이라고 한다. 만약 당신의 몸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면 당신은 신경성 긴장과 육체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왜 정신적 노동을 하면서 이런 불필요한 긴장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잘 하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믿음 때문에 피로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할 때 얼굴을 찡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다. 즉,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근육에 힘을 넣지만 뇌의 활동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슬프고도 놀라운 진리가 있다. 사람들은 돈은 낭비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에너지는 술 취한 선원처럼 마구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경 피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휴식, 휴식, 오직 휴식뿐이다. 일을 하면서 휴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아마 일생의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 당신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휴양의 복음이라는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과도한 긴장, 고르지 못한 심리 상태, 숨가쁜 일상, 강렬한 격동의 표정. 이것들은 참으로 나쁜 습관이며 백해무익한 것이다. 긴장도 습관이다. 휴식도 습관이다.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듯 좋은 습관도 길들이기 나름이다. 한가함이 병을 낳는다. 걱정이 많을 때는 누구의 조언도 들리지 않는다. 한 번 들어간 동굴은 나오기가 힘들다. 병도 불안도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걱정을 덜 하게 된다. 걱정은 인간이 행동할 때가 아니라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 가장 심하게 덤벼든다고 한다. 걱정은 습관이다. 그러니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에 빠지지 말자. 여러분이 걱정해온 것 가운데 99%는 끝내 일어나지 않는다. 온갖 걱정과 불행은 대부분 그들의 상상에서 생기는 것이지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재난과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인생이란 마음으로 보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엎지른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비결은 가치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게 소중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선을 정한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의 50%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데일 카네기 자기 관리로는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정신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다 보면 걱정, 공포,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행복은 전염된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내일 아침에 만나는 평범한 사람부터 관심을 가져보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기를 잊어라. 매일 몇 사람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를 선사할 선행을 베풀어라.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면 당신의 인품을 알 수 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다.